그 손혜원 의원이 뭐 병신 새끼라고 했다고 그렇게 게시판에 올렸잖아. 문재인 대통령 보고 병신 새끼라고 했다고 그렇게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내 생각이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전 몰라요.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한데 근데 내가 그렇게 모른다고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주저리 얘를 많이 했어. 그런데 아마 손혜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안 되고 양정철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이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문재인을 향한 갈등이 아니라 그 양정철을 향한 갈등이고 뭐 이렇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뭐 사람들도 이쯤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하고 양정철은 거의 왼수야.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서는 욕을 막 하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조국과 문재인을 디스할 사람이 아니에요. 손혜원 의원은. 조국과 문재인을 디스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 내가 아는 한데 의해서는. 그러면은 양정철하고의 갈등이 뭐냐?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손혜원 의원이 그때 이제 그 홍보 담당이었잖아. 홍보 담당인데 그러면 여러분 인쇄물들을 찍잖아. 인쇄물을 2억 정도의 인쇄물이 있었어. 손혜원 의원이 인쇄물을 이렇게 해서 했어. 이건 뭐 내가 다 들은 얘기니까 나도. 응? 손혜원 의원한테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겠어? 나 이제 이런 얘기는 적당히 그 상황을 이쯤 되면 이제 누군가는 지금 나는 제3자적 입장이잖아. 난 그냥 싸우면 꿀잼이라고. 그래서 거기 있다는 얘기를 다 해주면 그때 그 2억 인쇄물로 해서 이렇게 시안하고 다 했는데 그 인쇄소를 양정철이 바꿨다. 그래서 이 새끼가 이 인쇄를 마음대로 바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랬었지? 그러면서 양정철은 저 할망구가 뭐 이렇게 되면서 서로가 이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양정철은 자기가 이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 제작물 업체, 뭐 인쇄물 이런 걸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저 할망구가 왜 내 나와바리를 들어왔지 이런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딱 겹치니까.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저거 홍보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저 운동권 그 카르텔로 돌아가는 거기서 완전히 폐쇄적으로 본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1라운드야. 그래서 그 손혜원 도안한 인쇄물을 대량 인쇄하는데 그걸 도안을 가져다가 자기와 관련된 이라고 봐야 돼. 인쇄소로 가져가면서 2억인가 그랬을까? 정확한 액수까지 기억 안 나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내가 알기로는 그게 1라운드라고 기억을 해. 그게 1라운드야. 그리고 2라운드가 웃겨. 2라운드가 그거야. 2라운드가 문재인의 운명이야. 문재인의 운명. 그 자서전이죠. 자서전 운명인데 그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더 많이 팔려. 더 많이 팔려서 인세가 들어오는데 그 인세를 이제 손혜원 의원이 아마 김정숙 여사한테 그랬을 거야. 너 그거 친구잖아요. 너 그거 인세 받았냐? 인세 아니? 그러니까 그거 선거 때 비용으로 뭐라고 쓰라고 탁현민하고 양정철한테 그 인세를 받아서 니네가 써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도 인세가 안 와. 그러니까는 김정숙 여사가 빡쳐서 야 선거 자금이나 기타 등등으로 쓰는 거면 쓰는 거지 선거가 끝났는데 그걸 왜 안 가져오냐? 그래서 출판사 사장이 들고 와. 들고 그 출판사 사장이 그거를 뭐 100%였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다만 얼마라도 가져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게 아니라고 하면 아니 그것도 내가 들은 얘기야 이건. 내가 확인할 길은 없는데 나는 들은 얘기랑 그렇다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양정철이 빡쳐가지고 출판사를 바꿔. 출판사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출판사로 바꾸는데 그게 북팔이야. 그래서 내가 북팔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BL물 출판사 북팔 그러면서 아니 그게 양정철 회사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그때 빡쳐가지고 출판사를 들고 나가서 바꾸는데 그게 왜 북팔이냐? 이게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왜 북팔 얘기하겠는 줄 알죠? 그래서 그 북팔 얘기를 쭉 돌아가지고 그 얘기가 돌아 누구 귀에도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강용석 변호사 귀에도 들어가서 그래서 가세연에도 나온 거겠지. 그리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북팔 이게 BL물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BL물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건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하면
그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 들장미소녀 캔디 기억나시죠? 그걸 보면은 그 캔디라는 애가 고난의 역경을 하고 안소니 테리우스 뭐 이렇게 되면서 남자 3명한테 여자 1명 애가 사랑받는 그게 있지요.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만화 기억나시나요? 40대들이요. 그리고 요런 거랑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어. 여자 1명이 고생하는데 남자 3이 사랑하는 스토리 또 하나가 있다고 요새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이게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그냥 여자 1명이 여러 타입의 남자한테 사랑을 받으면 그대로 그냥 인기가 있는 이 하나의 패턴이 있다고. 날라리, 우직한 사람, 그리고 양아치 이렇게 셋한테 이렇게 부자 남자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셋한테 사랑받는 뭐 요게 이제 이게 패턴이야. 이게 그냥 공식이라고 공식. 응? 응.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 팬픽이라고 있어요. 팬픽. 이게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집착이 어느 정도 그러면 뭐냐면 저 소설을 읽는 거에서 누가 질투의 대상이 되냐면 김태리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고 캔디가 질투의 대상이 돼. 아니 내가 저 남자 이야기에 방해가 되는 거야. 내가 김태리하고 캔디의 그 감정이 이입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캔디지 내가 그 김태리지라고 감정이 이입되면서 내가 사랑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빠지는 거 그것도 걸리적거리는 거야. 그래서 팬픽 어떻게 되냐면 아이돌들 그러니까 이게 팬픽이라는 그룹 신화 있죠. 그룹 신화 알죠? 이게 신화 팬들이 그 팬픽을 쓰는 게 시작이야. 그러면서 혜성이가 에릭의 뺨에 뽀뽀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은 이 신화 애들은 깔깔깔깔 웃었는데 신화 팬픽이 그러면서 요 멤버들끼리 연애를 하는 거야. 팬들이. 응? 에릭이 전진의 뺨을 어루만진다. 그러면서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고 남자 이 아이돌 그룹끼리 연애를 한다는 동성 연애물이 여자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팍 퍼져. 그 팬픽이. 응? 그러면서 동성이가 뭐 그 G.O.D 이 G.O.D의 아이돌을 하면서 호영이가 여자 역할을 하고 개상이가 남자 역할을 한다면 호영 개상 뭐 이렇게 해서 누구 이러면서 이제 그 팬픽들이 막 난리가 난다고. 이게 대한민국 아이돌 문화였어. 대한민국 아이돌 문화였는데 이 아이돌 문화의 팬픽이 아예 유료화 돼 버렸어. 아이돌 문화의 팬픽이 유료화되고 거기다가 성인물로 가. 그게 BL이야. 그런데 그 BL 출판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출판물이 이동을 해. 그 앞에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렇게 이동을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 문체라는 거 있다고요. 문체. 그 문학엔요. 글에는 그 문체라는 게 있어요. 뭐 음습체 뭐 이렇게 BL도 그런 문법체가 그 문체가 있는데 그 BL 문체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인이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거요. 완전히 BL물입니다. 완전히 BL물이야. 그렇다면 나는 물어보고 싶은 거야. 문재인 캠프의 선거 담당, 홍보 담당, 기타 등등이 핵심이 양정철이었고, 양정철이 문재인 자서전을 이동시킨 데도 북팔이고, 그 북팔이 양정철 거라는 게 아니야. 그 출판물을, 자서전을 이동시킨 데도 북팔이고, 그리고 40대 여성들을 문재인 팬으로 만드는 문법들 자체가 BL물 문체라면 이게 우연이야? 이게 우연이냐고. 여러분 진짜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기획자는 누구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양정철이지. 양정철이 이런 식의 선전선동으로 사람들의 팬심을 만든 거. 미남수구협회. 그러니까 문재인과 조국을 BL물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커뮤니티 그 자기네들이 BL 마케팅을 여초 사이트에서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띄운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BL 여초 마케팅을 하던 여초 커뮤니티를 상대로 장사를 하던 BL물 그 마케팅 조직으로
잘생겼다 문재인, 잘생겼다 조국 만들고 BL 문법으로 그대로 서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이 판타지의 팬들로 만들어서 문빨을 만든 거 아니냐고. 다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미친놈 같아? 이게 왜 미친놈 같냐고 여러분. 보세요. 청와대 F4 그러면서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알려준 거예요. 양정철의 프로파간다 스타일. 양정철의 프로파간다 스타일과 양정철이 배우로 삼고 있는 조직들 그리고 업계 출판업계지 어디겠어 라고 추론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들한테 중요한 건 뭐였어요? 얘들한테 중요한 건 여러분 여성이었지. 여성 조직이 정말 중요하고 여성 커뮤니티를 장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여성 커뮤니티 장악하고 불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했었던 거야 얘들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파리쿡 쌍화창 파리쿡 쌍아이 코코아 소울드레서 씨발 삼국지가 뭐지? 삼국지 얘네들 삼국지 맨날 삼국지만 이렇게 코코아 코코아 쌍화차 그 다음에 소울드레서, 파리쿡 이게 세 개인가? 얘네들 그러면서 여초 카페 삼국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서 동원해서 그 삼국지에서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누가 후원 더 많이 어떤 커뮤니티가 후원 더 많이 하냐 막 경쟁 붙고 SJP님 감사합니다. 르네님 감사하고 그러면서 후원금을 몇십억씩 땡겨 매달 몇십억씩 막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서 뭐 펀드 만들 때 매달 몇십억씩 땡긴다고 그래 놓고서 시위할 때 니네 몇 명씩 데려와 그러면 여자들 데려와서 와 길을 채운다고. 이게 여러분 이게 문바의 실체 아니야? 어렸을 때 캔디 좋아하고 좀 커서 아이돌 좋아하고 이런 식의 빠심을 정치적으로 우리가 문화 영역에 있었던 빠짐을 정치화시킨 거 그리고 그 정치화하는데 그 스킬을 보여준 사람이 양정철과 탁현민인 거고 그러면서 홍보의 귀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사람들이 홍보 잘한다 그건데 그 홍보 잘하고 정치 조직화를 잘한다는 게 이런 식인 거고 그렇게 정할못들을 끌어들인 거 이거 아니냐고. 이 와중에 이 주도권을 잡는 과정에서 홍보 전문 이런 식의 홍보 전략을 쓰는 양정철과 그냥 마케팅 홍보 처음처럼과 이런 이런 홍보 전략을 쓰던 손혜원 간의 충돌은 당연한 거지. 이게 투야. 이게 갈등 투가 이거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내가 이게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게 마케팅 조직을 그대로 이용한 거라고. 문재인이 2012년에 낙선을 하고 좌절한 다음에 문재인을 여러분 다시 올리는 데 있어서 어떤 업계가 제일 큰 역할을 하냐면 출판 업계가 제일 큰 역할을 하고 2012년 낙선한 문재인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메인 본거지가 어디였냐면 파주였다고. 괴벨스가 히틀러한테 있잖아요. 전용 사진 기사를 딸려보내요. 전용 사진 기사를 딸려보내서 연출된 이미지 이렇게 만들고 그 당시에 여성들이요 히틀러를 엄청나게 섹시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종을 합니다. 그 당시 이런 매체를 통해서요 히틀러가 권력자고 그리고 추앙을 받는다라는 이런 게 다 연출된 사진을 찍어서요. 이 비응신 같은 새끼가 코털 이렇게 쳐받고 이지랄 하는데 다 프로파간다로 얘를 숙망하게 만들고 섹시한 남자로 만든다고. 이게 괴벨스와 사진 작가가 했었던 프로파간다라고. 프로파간다 역사에서 되게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진가를 많이 이용했죠. 그리고 행사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깃발의 활용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나치 전당대에서 군중 집회 있잖아요. 이런 식의 군중 집회를 하면서 피를 끓게 하는 거예요. 나치 이렇게 깃발 있죠. 그리고 사람들 불러놓고 하이 히틀러 이렇게 하면서 군중 대회를 하면서 전당대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깃발 이렇게 휘장 내갈리고 깃발 들고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게 휘장 쫙 깔려있죠. 휘장 쫙 깔고 깃발 걸고 피를 끓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대규모 공연장, 우리가 대규모 공연장 같은 데 있잖아요. 나치 휘장 걸어놓은 거 보이시나요? 오른쪽 3개 걸어놓고 이렇게 도열해놓고 뉘렌베르크 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2002년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우리가 느꼈던 그 막 피 끓는 거 있죠. 그거를 대중앙이 느끼게 만들고 정치 참여를 하게 만든다. 그게 히틀러식 방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우상 있잖아요. 우상 한 명을 만들면서. 근데 이런 이 우상 숭배의 방법을 또 하나 쓴 게 있어요. 이 방법을 또 하나 쓴 게요. 또 하나 쓴 게 누구 있냐면 역사에서 이걸 정치 투쟁에 이렇게 또 하나 쓴 애들이 여기 있습니다. 홍위병. 제명만세 TV님 감사합니다. 레닌 리펜슈탈 맞아. 그 사람 이름이 그랬죠. 로우 앵글로 히틀러를 촬영했죠. 이 순간도 소중한 하다니 감사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여자애들 눈에 광기 어린 얘들 보이세요? 홍위병이죠. 그러면서 이때 홍위병들이 들고 다녀야 됐던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요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모택동 어록 아닙니까? 이 빨간색으로 들고 있었던 게 모택동 어록이죠. 이 모택동 어록 독일에서 뭐 들고 있었습니까? 독일에서 뭐 들고 있었어요? 독일에선요 여러분, 독일에서는 나이 투쟁, 히틀러의 나이 투쟁을 들고 있었고, 홍위병들은 저거를 들고 있고요. 홍위병들은 모택동 어록을 들고 있었고, 이 대깨문들은 뭐를 들고 있냐면 이걸 들고 있죠. 조만대장경. 이걸 들고 있잖아요. 이걸. 어머 어떡해 우리 꾹이 어떡해 이지랄하고 있잖아. 마지막에 홍위병이 어떻게 끝났어요? 홍위병이 여러분, 홍위병이 들었던 죽창을 누구를 향했습니까? 홍위병의 죽창은 홍위병을 향했어요. 홍위병끼리 찔러 죽이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서로 죽이다가 홍위병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사타파와 손혜원 의원의 둘의 싸움은 그냥 우리가 이게 이제 얘네들 대깨의 마지막 순간인다 라고 생각하고 박수치며 지켜보면 됩니다. 꿀잼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파시즘의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주진우 때려잡고 손혜원 때려잡고, 주진우 손혜원 다음에 얘네들이요 이게요 있잖아요. 민주주의 4.0은 여러분 문재인의 조직이 아닙니다. 양정철의 조직이지. 민주주의 4.0은 잘 들어. 대깨문들아 잘 들어. 민주주의 4.0은 문재인의 조직이 아니라 양정철의 조직이지. 거기 있는 인간들은 문재인 퇴임 후에도 자기네들이 쭉 살아야 되겠거든. 민주당에서 자기네들이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60명이 뭉친 거야. 그리고 나머지 다 겁박하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 걔네들은요 여러분 친문이 아니라 여러분 매문이야. 매문. 친문이 아니라 매문이라고. 그러고 얘네들이 있잖아요. 이 순서대로라고 하면 주진우 작살내고 손혜원 작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숙청 대상이 누구냐면 최강욱이야. 문재인은 뭐냐고요? 개념 없는 남자지. 그 다음은 최강욱이라고. 얘네들은 이제 주진우를 때려잡고 손혜원 때려잡은 다음엔 그 다음엔 최강욱을 때려잡는 게 순서거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있잖아요. 제일 웃기는 인간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시사타파 이종원 씨 있잖아요. 시사타파 이종원 씨는요.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뭐 가지고 있죠? 지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있어요? 경력이 있어요? 이 정치판에서 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뭐 있죠? 이 시대적 욕망이나 시대적 과제나 기타 등등은 다 뒤로 하고 자기가 누리기엔 과분한 영광을 누리면서 빠빠빠를 외치면서 저거 사냥하자를 외치고 돌아다니는 시사타파 그분은 이 정권 끝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계시면요. 민주당 애들이 알아서 죽일 겁니다. 민주당 애들이 알아서 작살을 낼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알아서 작살이 날 거다. 그게 여러분 뭐의 숙명이냐면요. 그게
그게 뭐의 숙명이냐면 홍위병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찌그러들다가 결국엔 맨 마지막에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되냐? 이송원, 이종원, 권순욱. 뭐 김어준도 내쫓, 그 전에 김어준도 내쫓고, 김어준은 자기 자신의 신적 영역을 만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김용민도 내쫓고, 김용민도 이재명 지지자라고 내쫓고, 다 내쫓고, 권순욱, 이송원, 이종원이 이 부대의 마지막을 들고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쟤들이 찌그러들어서 이런 모습을 대중들 앞에서 이런 살기 어린 눈빛과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마오 주석을 막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저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나를 얘기할게요. 만약에 저런 권력투쟁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작살이 나는 거냐면 서울대, 법대, 의대 나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살기가 싫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법대, 의대인데 대한민국의 기존 시스템으로 공부하고 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작살이 나는 세상이 온다고. 이 유튜브판에 좌빠, 우빠 당신들의 빠심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있어. 당신들의 빠심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이 나라는 기강이 빠졌어. 기강이 빠져서 정치하는 새끼들이 세금 도둑질을 해. 세금 도둑질을 하는 나라가 여러분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어. 그냥 기강 없는 나라지. 나라의 기강을 얘기하면 우파 아니야? 나라의 기강을 얘기하면 우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약자들을 보호하겠다. 그러면 좌파 아니야? 좌파도 우리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우파도 우리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아젠다를 빠심으로 보지 말자는 얘기지.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